권영진 오늘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조금 이따 조광한 최고위원 발언한 걸 좀 보여드릴 텐데, 오늘 그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박성훈 당 수석 대변인이 한 이야기가 이제 기사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뭐냐? 비공개 회의에서 권영진에 대해서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 그리고 자진 탈당을 권유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리위 소집해서 최고 수준의 징계, 즉 뭡니까? 제명을 하자. 뭐 이런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송원석 원내대표도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뭐 당직장과 사무처 직원인가 조인트 까가지고 한 4개월 동안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진 의원의 자진 탈당 권유가 안 받아들여지면 제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설득력이 있는데, 문제는, 권영진의 문제는 뭐냐? 권영진의 문제는 이 대안과 미래라는 겁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당 지도부를 흔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송원석 전 원내대표는 최소한도로 기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쭉 행태를 보면 기본이 있어요. 기본을 넘지 않아요. 수위를 넘지 않아요. 근데 이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호했던 상임위에 배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뒤흔드는 이런 정말 이런 꼴불견이 없죠. 어떻게 이런 자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합니까? 이건 국민의힘 당원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이나 뭐 진보당이나 진성 당원들에 비해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대구, 그것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기사를 보면은 그 인근 지역에 달서구가 가불병이 있잖아요. 거기 유영아 의원이 내 평소 이 권영진하고 친한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참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저학년들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좋은 상임위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좋은 상임위가 어디냐 이거예요. 좋은 상임위가 뭐 산자위, 국토위 뭐 이런 좋은 상임위 안 보내준다고 자기 당의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뒤흔들고 야 이 XX야 이리 와라고 저런 폭언과 망언을 하는 저런 자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명시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사실은 그냥 어디 민주당 가든지 뭐 이재명 탄원서도 써준 사람 아닙니까? 응? 이재명 민주당 야당일 때 이재명 탄원서 써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권영진 아닙니까? 저런 사람은 그냥 제명시키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41명이 제명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길용 경기도 파주을 당협위원장 등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41명이 권영진을 당에서 제명해달라는 취지로 당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윤리위 제소서에 따르면은 원내 지도부에게 물리력과 폭언을 가한 초유의 사태로 당의 명예와 품위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다. 원내 지도부의 권위와 원내 질서가 크게 타격받은 만큼 사과나 당직 포기 표명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윤리위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최고 수준의 중징계 의결을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고 수위의 징계는 제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진 탈당하세요 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리위로서 제명시켜버리면 됩니다. 이런 건 간단해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이거 국회 선진화법 해당되지 않습니까? 최수진 원내 수석 대변인도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다. 이게 뭐 깡패 집단입니까? 원내대표 찾아가서 멱살 잡고 흔들면서 야 이 XX야 이리 와라고. 이게 뭐 깡패 집단이 뭐예요 이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거.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 탈당해야 할 중대 사건이다. 뭐 이렇게 원내 부대표단은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기 위해서 온갖 꼼수 쓰고 잔머리 굴리고 했던 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권영진 쓰러졌죠, 그죠? 조경태 쓰러졌죠. 조경태 픽 쓰러지죠. 권영진 픽 쓰러지죠. 다음은 누굴까? 여러분 랭킹 아시죠? 랭킹. 그러니 자기들 배지 권력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당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하지 않는 자들은 다 사라지는 게 좋습니다. 배현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 이거 랭킹이 딱 드는 사람 있죠? 픽픽 가는 거예요, 지금. 픽픽. 이거 뭐, 가만히, 장동혁 대표 가만히 올공에 왔다 갔다 하고 집회 참여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뭐, 픽픽 다 쓰러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픽픽 더 쓰러질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충청도식 장동혁 리더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냅둬요, 그냥. 이러니까 픽픽 다 쓰러지잖아요. 예? 사실, 제가 영남 출신으로서 충청도식 기다려봐요, 냅둬요, 이건 답답함을 느끼죠. 국민의힘 당원의 거의 절반이 경상도 출신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원들 거의 60% 가까이가 호남 출신 아닙니까?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영남 출신들이 좀 급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죠. 돌격 앞으로 돌파하라, 정면 돌파하라. 뭐 예를 들자면 이 전투가 벌어지면은 낙동강 전투 지킨 게 사실은 영남 출신들이 많이 거기서 숨졌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 외구가 쳐들어오면 경상도로 많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합니다. 급하고 단호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중부지방 분들, 특히 충청도 분들은 조금 온건하면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미디언이나 유명 코미디언이나 개그맨 출신들은 충청도 출신이 많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냅둬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보고 내버려 두는 사이 픽픽픽 쓰러집니다. 조경태 픽, 권영진 픽, 다음은 누구? 뭐 배현진, 이성권, 누구? 그러니까 오세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혼이 타락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맑은 영혼을 가지고 대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꼼수나 두고 앉아 있으면은 그 꼼수에 자기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자, 권영진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제명되길 바랍니다, 저는. 자, 부정선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아침 일찍 난 기사인데요. 합수본이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표자 수가 지금 줄 폭증하고 있다는 게 적발이 됐어요. 무슨 소리냐? 이거 여러분, 로이킴 단둥 프로젝트 저자 로이킴이 나와서 우리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질 것이다. 그래서 사망자 명단도 들어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미국 같은 경우에 적발된 것만 지금 40만 명의 사망자 명단이 통합선거인 명부에 들어가 있다. 즉 모집단인 통합선거인 명부를 약간 부풀려 놓으면 이걸 투표율을 더 부풀리고 부풀린 표를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쏟아붓는다. 이게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의 컨셉이거든요. 이런가? 우리가 그동안 긴가민가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타나는 게 뭐죠? 경기도에서, 충청도에서 주말에 소위 말해서 그 투표자 수를 부풀린 게 드러났죠. 근데 오늘 또 남았어요. 오늘 오전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9시, 새벽 기사입니다. 뭐냐? 제목이 이렇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자 수 수정이 72건, 6,000명이 늘고 12시간 뒤 바꾼 것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야, 이거 뭡니까, 이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거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관위로 제출받은 시간대별로 투표수 수정 보고 이력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1시간마다 투표자 수를 계속 공개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산 조작에서 입력오류가 아니지. 전산 조작이지. 그걸 모의를 했으니까. 범죄를 서로 모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정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투표자 수를 늘릴까? 선관위 관계자 말이 너무 골 때리는 거죠. 나중에 개표할 때 맞추면 됩니다. 너무 어디서 말이야. 전산 조작해놓고 나중에 맞추면 된다고? 자, 구체적으로 수정 이력에 따르면은 인천시 검당구 오후 4시 기준 투표자 수가 최초에 54,665명이라고 보고를 했다가 갑자기 이후에 61,276명으로 수정했어요. 6,000명이 늘어났습니다. 6,000명이. 인천시 검당구.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천시 검당구만 그래요. 검당구만. 54,665명에서 61,276명. 6,000명이 늘어납니다. 6,000명이. 자, 두 번째. 경남 사천시. 사천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나? 낮 12시에 15,634명이었는데 3,000명이 늘어나가지고 19,631명으로 수정됐어요. 왜? 낮 12시에 15,000명이었는데 갑자기 3,000명이 늘어나네? 강원도 고성군도 또 있어요. 강원도 고성군. 오전 11시에 4,392명이었는데 투표자 수가 갑자기 5,639명으로 늘어나요. 1,000여 명 증가.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투표자 수를 왜 늘리느냐 이거예요. 투표자 수를 늘려놔야 나중에 개표할 때 그 늘린 수만큼 어디 분배를 해가지고 지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의심을 사기 충분하죠. 아니 투표소에서 올라오는 숫자를 그대로 합산해서 정확하게 올리면 되는데 왜 갑자기 이게 6,000명씩 늘어나고 3,0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냐 이거예요 이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 제1투표소는 41명을 410명으로 입력 오류했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300여 명을 더 늘린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다음에 전남 해남군 계곡면에서는 투표자 수를 84명인데 284명으로 입력 오류했다가 수정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투표자 수를 자꾸 부풀릴까?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그 부풀린 숫자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결국 개표장에 가서도 그 부풀린 숫자가 그대로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풀린 숫자 투표 수만큼 그걸 어디다가? 민주당에 몰아주나? 국민의힘에 몰아주나? 여러분 답이 딱 나오죠? 그리고 갑자기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벽돌 투표지가 나와요. 뭐야 이거 도대체? 여러분 이제 부정선거의 ABC를 대충 이제 눈치채셨죠? 로이킴 단둥 프로젝트 저자 로이킴 씨가 말한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통합선거인 명부의 투표 인수를 늘립니다. 사망자가 미국 같은 경우에 44만 명.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저 경기도 파주입니까 어디에 19세기 사람이 아직까지 통합선거인 명부에 들어가 있었죠. 물론 선관위는 그 뒤에 이야기는 해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투표를 못하기 때문에 와도 올 수도 없을 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투표할 수는 없을 거다. 근데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그런 식으로 투표자 수를 늘린다 이거예요. 합수보는 선관위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 보고된 투표자 수의 오류가 발생하자 정상적인 보고 절차 거쳐 수정하지 않고 투표자 수를 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투표율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분산 입력할 때 그 표가 어디로 가냐고! 민주당으로 가나 그 표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탈탈 털리고 있어요. 투표 인수를 늘려서 늘어난 그 투표 수를 어디로 분산 배치하냐고. 분산 배치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분산 배치해? 민주당으로 표를 몰아주나? 이런 거죠 이런 거.
로이킴 방송을 제가 여러분 우잘사에 한번, 이영풍 TV에 한번, 주말 프리미어 영상에 한번 3번을 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부탁 말씀드리는데 이영풍 TV는 예능 채널이 아닙니다. 로이킴 단둥 프로젝트 그 책을 젊은 저도 읽으려면 밤새 읽어야 돼요. 근데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선배님들이 그 책을 읽으려면 돋보기 끼고 힘들어요. 근데 방송 1시간만 들으면 이해가 된다고요. 그 방송을 꼭 제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읽으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아, 이렇게 해먹는구나! 이놈들이! 도둑놈도 아니고 말이야. 부정선거는 개념이 간단합니다. 투표 인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면 그게 부정선거입니다.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늘리면 인위적으로 늘리는 거죠. 부정선거입니다. 투표 용지 안 주죠. 투표할 사람 못하게 했죠. 그것도 부정선거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관위 직원 여론조사했습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의 88.5%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투표 업무를 행안부로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관위는 해체돼야 됩니다. 자기들의 고유 업무인 투개표 업무를 행안부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면 선관위가 필요가 없지. 지금 여론조사에 응한 선관위 직원들이 저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저 말은 선관위 해체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기들이 할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행안부 그냥 공무원으로 그냥 넘어가든지 선거 때마다 관계기관 공무원들 파견받아서 TF처럼 하고 선거 끝나면 또 해산하고 이렇게 차라리 나요. 그런데 사전투표도 전면 폐지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41.4나 됩니다. 자기들도 해보니까 아는 거지. 이 두 여론조사를 보면 선관위는 해체돼야 되고 사전투표는 폐지하는 게 맞다는 게 국민 여론인 것인데 이걸 선관위 직원들이 아는 거죠. 선관위 직원 88.5%가 투표 업무를 행안부로 보내자고 합니다. 그럼 선관위 해체하면 되지 뭐. 간단하네. 자, 그 다음 그 여론조사도 또 있습니다. 뭐냐? 이건 오히려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겁니다. 뭐냐면 선관위가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좀 밑에 거부터 보세요. 외부 감사 반대합니다. 현행 유지합시다. 이게 12.4%나 돼요. 그리고 국회나 감사원 감사를 찬성한다. 즉 외부 감사 받는 게 좋겠다. 33.2. 그런데 내외부 포함해서 직원 감사는 찬성한다가 55.4입니다. 여기 말이 외부지 내부 직원이 들어가는 감사 찬성한다가 55%. 이런 조직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조직은 해체하는 게 방법이다. 이 의견은 응답자 1138명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1138명이 답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온라인 익명 설문 전국 선관위 직원 3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1138명이 참여했습니다. 결론, 선관위는 해체하는 게 좋겠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 카드 뉴스 올려주세요. 이런 조직은 회생 물론이다. 해체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투표 사무를 행안부에 넘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책임하다. 아니 뭐 그동안 뭐라고 했어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독립기구입니다. 우리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투개표 업무 행정부 소속의 행안부로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답한 게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럼 해체해야지. 해체하는 게 맞죠. 여당 민주당의 입장은 먼저 아세요? 민주당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선관위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른다고 지금 우려된다. 어떤 짓을 했을지 감도 안 온다. 큰일 났다 저거. 완전히 폭탄이 돼버렸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주말 사이에 그 전산 조작한 게 경기도 지역에서 충청 지역에서도 2건 발견됐습니다. 자, 다음. 선관위 조작, 전산 조작 핵심 증거, 메신저 이메일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선관위원장이 판사니까. 선관위원장이 각 지역의 판사들이니까, 법원장이니까, 지법원장이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이 많고, 이러니까 판사들이 비호하는 조직이 선관위 아니냐 이거예요. 판사들이 비호하는 조직, 선관위.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근데 메신저 이메일, 이번에 그 광주의 장윤기 사건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경찰이 놓쳐서 검찰이 보안 수사한 거 넘버 1, 1번이 뭐냐? 통신영장 신청입니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장윤기가 뭔 짓을 했는지, 휴대폰 안에 뭔 사진이 있는지, 카톡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는 게 1번이에요. 1번. 그러면 선관위 직원들이 범죄를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그 메신저 방에 대한 상세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선관위 지도부, 중앙선관위원장, 뭐 위철한이가 뭐라고 했는지, 그 지역구 뭐 부장 판사가 뭐라고 했는지 카톡이나 메신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영장 기각해? 법원이. 영장 기각한 사유가 뭐야? 증거인멸이지 뭐 이거. 이러니 되겠습니까? 이러니. 이러니 안 되는 거죠. 김민전 배북 한번 올려보세요. 김민전은 어제 배북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원이 투표율 조작한 선관위 직원의 메신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애시당초 법관이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하지 않았다면 선관위가 이 지경이 됐겠나? 비호하고 봐주고 뒤봐주고 영장 기각시키고 이러니까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냐. 법원은 각성하라, 선거조작 책임져라, 이렇게 김민전 의원이 직격했습니다. 판사들이 봐주니까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 각 시, 군구 위원장들 다 판사니까 영장 신청 올라가면 기각 하니까 이거 뭐 수사할 수가 있나?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선관위가 진짜 입법, 행정, 사법부로부터 독립한 헌법기구 맞아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장동혁 당대표의 발언, 그 다음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자투표 도입하자고 이재명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종이 쓰는 사전투표, 본투표에도 이 난리인데 종이 한 장 안 쓰는 전자투표 쓰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지금도 종이 쓰는 선거하는데도 전산 조작하는데 전자투표하면 여러분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전자투표하면 전산 조작하기 더 쉬울걸? 이걸 지금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단둥 프로젝트 저자 로이킴 씨도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민주당 세력과 대한민국 종북 좌파 세력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전자투표다. 전자투표를 하면 그 곳곳에 단둥 프로젝트 책을 잘 읽어보세요.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영풍TV 동영상에 올라가 있는 단둥 프로젝트 저자 로이킴 대담을 반드시 들으세요. 1시간짜리. 빠른 속도로 하면 한 40분 만에 들을 수 있습니다. 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투표 현황, 개표 현황을 통신망으로 해서 중앙선관위에 쏠 때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해킹이. 그러면 저기 단둥에 앉아있는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 이런 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전자투표하면 종이도 없는데 이제 전자투표하면은 종이를 찍는 지금도 전산 조작을 하는데 전자투표하면 전산 조작 더 하기 쉬울 텐데. 그래서 장동익 대표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다. 자,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이재명 국정 지지율 46.3%, 두 달 사이에 1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10%포인트 폭락.
민주당이 당 지지율이 41.3, 국힘 40.6. 뭡니까 이 말은?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하다 이 소리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하다. 이재명 국정 지지율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건데요. 주말 사이에 조사한 겁니다.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2달 사이에 이재명 지지율이 그러니까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만 2달 사이에 10%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 보면 20% 가까이 내려간 것도 있어요.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재명 46% 믿을 수 없다. 예. 제가 이 46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뭔 소리냐. 내려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 여론조사만 봐도 지금 요 그래프에 나오는 이 여론조사만 봐도 2달 사이에 10%포인트가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꼬라박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다음 카드뉴스. 여기에 근데 더 심각한 거 20대 지지율입니다. 20대 지지율. 여러분 지금 20대가 얼마나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싫어하는지 아시죠? 잘 아시죠? 그죠? 20대 지지율,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2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56.3%인데 직전 주보다 8.7%포인트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20대가 가장 예민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대가 뭐 SNS도 많이 하고 뭐 유튜브도 보지만 스레드 이런 것도 하고 그죠? 빠릅니다.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20대에서 국민의힘이 일주일 사이에 8.7%포인트 올라가고요. 민주당은 7.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23.2%, 국민의힘이 56.3%입니다. 20대. 어느 분이 댓글 쓰셨네요. 하하버님, 구라미터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와 20% 이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네. 이영주님, 저 지지율에서 20% 더 빼야 정확한 지지율. 그러니까 20대는 이미 여러분 20대가 10년만 지나면 30대, 20년 지나면 40대 우리 사회의 중추 세력이 됩니다. 그때 되면 이런 허접한 좌파 세력은 집권하기 힘들다고 봐야죠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그리고 올공 사태, 부정선거 사태로 대한민국 20대가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이따 그 시간이 그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노조 회계 공시도 이제 막아버렸잖아요. 사실상. 즉 민주당을 지지하는 양대 기둥, 호남의 기득권 카르텔, 그리고 수도권의 집안채 갖고 있는 4050, 집안채 가지고 있는 4050이라면 대기업에 취업한 노조원일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양대 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회계 공시 의무도 사실상 안 해도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0대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자기 세대들을 앞길을 막는, 미래를 망치는 짓을 이 좌파 세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국민의힘이 397억 원 상당을 반납해야 됩니다. 국고보조금. 즉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될 때 지원받았던 국고보조금이 390억쯤 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이제 대법원 물론 확정 판결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1심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 나와버리면은 이 397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 그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그러니까 유죄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죄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유죄가 확정이 돼버리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납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진 자산을 오늘 중앙일보가 잘 분석을 해놨습니다. 총 자산이 1315억 원인데 대부분이 토지 756억 원, 건물 160억 원, 임차 보증금 273억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 대부분입니다. 현금성 및 예금성 자산은 115억 원인데 이건 이 돈을 반환금으로 전환하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왜? 인건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사무처 직원들 노조 있잖아요. 월급 줘야 되죠. 등등등. 그러니까 인건비, 조직활동비 등 뭐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만약에 397억 원을 반납해야 된다 이러면 여의도 당사 파는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자, 다음 문재인 관련 보도가 하나 났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고 해양수산부 고 이대준 씨 피살 사건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었던 문재인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이건 이미 앞에 서훈 뭐 등등등 전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검찰이 상고하지는 않았어요. 검찰이 상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업무 중에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배에서 떨어져서 뭐 하나 붙잡고 북한 수역 쪽으로 계속 조류를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북한군이 그걸 총으로 사살하고 당시 코로나가 엄청나게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신까지 훼손시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 군 관계자는 그걸 감청 등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하지 않았을까? 그 문재인은 뭐 했을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뭐 했을까? 대한민국 국민은. 근데 직권남용으로 피고발 상태인 문재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 소식.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한국민 국민 공산주의자들에게 총 맞아 죽어도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자, 마지막 카드 뉴스입니다. 양대 노총 산업별 노조 회계 공시가 사라진다. 카드 뉴스 좀 사이즈를 맞춰주세요. 네. 윤석열 정부 때 대표적인 노동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게. 즉 노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받잖아요. 조합비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공시를 그동안 안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이거 노조 회계 공시해라. 노조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일반 노조원들이 궁금해하고 정당하게 썼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또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 일부가 상급단체에 전달되는 상황에서 돈을 걷는 노조뿐 아니라 상급단체 즉 한국노총, 민주노총, 회계도 함께 공개해야지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이런 취지로 이걸 공시를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게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 양대 노총이 공시제도 중 회계 공시한 노조의 조합비 15% 세액 공제를 해줬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즉 당근도 주면서 채찍도 같이 마련한 거죠. 근데 이게 없애버렸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시 안 하겠죠.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시절에 민노총 조직국장 석건호 구속됐죠. 왜 구속됐습니까? 무슨 간첩단 사건이 연루됐죠. 그럼 그 사람이 월급으로 받은 전임자라고 월급 받은 그 돈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온 겁니까? 조합비에서 나온 거예요. 조합비에서. 그럼 조합비가 간첩 활동하는 자의 월급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돈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되냐고요. 노조 회계 공시는 선진국형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노조 개혁의 상징적인 조치가 결국 이재명 정권에 와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게
혁신이고 발전이고 미래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거꾸로 가는 거죠. 퇴행입니다. 퇴보입니다. 이거는.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